내 나이 69, 김순자.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에 남은 건 딸 민지와 7살 손녀 혜은이뿐이었다. 내 허리가 굽은 대신 민지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나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지켰다. 이게 내가 버틴 이유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다. 혜은이 이름을 부르려는데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 시기였다. 나이가 들면 다 느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심해졌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가스불이었다. 며칠 전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렸다. 온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는 순간 혜은이가 울면서 달려와 불을 껐다. 어린 손녀가 나를 살린 셈이었다. 그때 민지가 집에 들어왔다. 엄마, 혹시 치매 초기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걱정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민지는 남편 사업 실패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내 작은 아파트가 그 아이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병들어 집을 정리해야만 그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무너지면 민지가 살 수 있을까?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3명의 의사를 찾아다니며 MRI도 찍고 피검사도 했다. 매일 꼬박꼬박 약을 먹었지만 머릿속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내가 무슨 죽을 먹었는지, 방금 약을 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건망증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진료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절망감이 밀려왔다. 내가 정말로 미쳐가는 걸까봐 두려웠다. 길을 잃을까봐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온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았다.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도 혜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억지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내가 무너지면 혜은이는 누가 돌봐줄까? 그때 내 손에 들려있던 한 봉지의 구운 땅콩이 눈에 들어왔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짭짤하고 바삭한 땅콩이었다. 엄마, 이거 머리에 좋대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민지가 이걸 한 알음 사다 주면서 웃었다. 민지는 내가 땅콩을 먹을 때마다 꼭 한 번씩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매일 2주먹씩 잊지 않고 먹었다. 땅콩을 먹고 나면 혀가 얼얼하고 머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다 싶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민지는 매일 저녁 문안을 왔다.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였다. 내 약을 챙겨주고 냉장고에 간식도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지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내 기억력은 꼭 더 나빠지는 듯했다. 현관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도,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 혜은이가 놀라는 일도 항상 민지가 다녀간 직후에 일어났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노망이 들어서 딸을 의심하는 건가 싶었다. 내 딸이 나를 해치려 할 리가 없잖아. 평생 내가 뼈 빠지게 키운 내 새끼인데. 하지만 며칠 전 거실에서 민지와 사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속삭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빨리 정리해야 우리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침대에 누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딸이 지금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가 싶더니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민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만
그 속삭임이 내 귓속으로 섬뜩하게 파고들었다. 아니, 어머니가 드시는 걸 계속 줘야지. 며칠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집은 우리 거야. 그 순간 내 머리가 맑아졌다. 민지가 나에게 계속 줘야 하는 거지 대체 무엇일까? 내가 먹고 나서 항상 더 어지러웠던 것. 내가 정신을 놓게 만드는 그 무언가. 내 눈은 바로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민지가 어제 새로 사다 준 구운 땅콩 봉지를 향했다. 짭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간 나는 생각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내 딸이 나를 치매로 만드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땅콩 봉지를 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 밑 민지의 눈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봉지를 숨겼다. 그리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지러운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짐승처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숨겨야 하는 생존자였다. 민지가 방문을 열고 내 쪽을 쳐다보았다. 엄마, 잘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 미소 뒤에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막 깨달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살려면 내 딸에게는 내가 아직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땅콩 봉지는 비어 있었다. 내 목숨을 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잠든 척 민지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혜은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했다. 민지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겨우 길고 불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의심과 혼란, 그 밤의 속삭임이 내 귓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드시는 걸 계속 줘야지. 그 드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은 계속 침대 옆 협탁에 새로 놓인 땅콩 봉지로 향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온 티를 내면 민지는 분명 다른 수를 쓸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약을 챙겨주러 왔을 때 나는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이불에 죽을 흘렸다. 어휴, 엄마, 정말 큰일이네. 요양원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는 내가 어제 숨겨둔 땅콩 봉지가 어디 갔는지 살피는 눈치였다. 나는 일부러 땅콩 봉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리키며 횡설수설했다. 아이고 민지야, 그 까만 봉지, 그게 자꾸 나를 노려본다. 어디 갔지? 내가 먹었나?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새 땅콩 봉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머리에 좋은 거래요.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딸이 나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짭짤하고 고소한 땅콩이 내 머리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민지가 다녀간 후 내 증상은 언제나 더 심해졌다. 늘 그랬듯이. 민지는 아마도 내가 땅콩을 잔뜩 먹고 정신이 더 혼미해졌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집 밖에 나갈 용기도 없었다. 혹시라도 민지가 집을 나서는 나를 보면 내가 회복된 것을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내가 혹시 착각하는 걸까? 내가 노망나서 내 새끼를 의심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지의 전화통화 목소리가 떠올랐다. 곧 다 끝날 거야. 집은 우리 거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살아야 했고 혜은이를 지켜야 했다. 두 번째 단계, 조사와 진실의 발견 다음 날 오후 민지가 사위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순자 할머니는 사라지고 억척스럽게 시장 바닥을 누비던 예전의 김순자로 돌아왔다.
내가 향한 곳은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건강원이었다. 초혜애 씨 부인이라고 불리는 주인은 나와 30해를 함께 시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 동네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민지는 그녀를 늘 배우지 못한 동네 아줌마라며 무시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었다. 나는 허리가 굽은 척 숨을 헐떡이며 건강원 문을 열었다. 순자 씨, 요즘 통 안 보이더니 몸은 좀 괜찮아? 최 씨 부인이 놀라며 방였다. 나는 주머니에 숨겨 온 땅콩 몇 알이 든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최 부인, 이것 좀 봐줘. 이걸 먹으면 자꾸 머리가 더 무거워져. 온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최 씨 부인은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더니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순자 씨, 이거 혹시 누가 계속 먹으라고 시켰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내 딸이 머리에 좋다고 매일 2주먹씩 줬어.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하면서. 최 씨 부인은 땅콩을 접시에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순자 씨,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어. 나이 든 사람들은 견과류도 종류를 가려 먹어야 해. 특히 이 구운 땅콩은 볶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나쁜 기름을 많이 흡수해. 게다가 땅콩은 원래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아. 나는 숨을 멈췄다. 염증이라니. 순자 씨가 먹은 땅콩 겨우 28g마다 4,400mg의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어. 이걸 매일 2주먹씩 먹었다고? 이건 거의 독이나 마찬가지야. 순자 씨처럼 노화된 몸에는 이 지방산이 전신 염증을 폭발적으로 늘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염증이 심해지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내가 알아봤는데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하면 노인의 염증 마커를 58% 이상 높인다고 했어. 순자 씨가 치매처럼 보이는 건 진짜 치매가 아니라 염증 때문일 수 있어. 누가 순자 씨에게 이걸 의도적으로 과다 섭취하게 했다면 그건 독살 시도와 다를 바 없어. 머리가 멍해졌다. 민지가 나에게 준 것은 건강식품이 아니었다. 내 뇌를 마비시키고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었다. 그녀는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나는 분노와 고통으로 이를 악물었다.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체념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내 딸에게 이런 짓을 당할 줄이야. 초의 부인,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해운 일을 지킬 수 있어. 최 씨 부인은 내 손을 잡으며 눈빛을 맞췄다. 순자 씨,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해. 3번째 단계, 확인과 깊은 고통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로 증거 찾기에 돌입했다. 민지가 분명 숨겨둔 서류가 있을 것이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평소 민지가 엄마는 손대지 마라고 했던 서랍 깊은 곳, 속옷들 사이에 감춰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사위의 불법 도박, 빚과 민지의 대출금 명세서, 총 4억 5천만 원의 부채가 이 작은 아파트, 내 평생의 보금자리, 시가 4억 8천만 원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또 하나의 서류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생명보험 계약서. 내가 사망하면 딸 민지에게 2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단순한 집을 팔아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었다. 민지는 내 생명보험금과 아파트를 모두 노리고 있었다. 민지는 내가 땅콩 독성에 의해 인지 기능을 완전히 잃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조용히 죽을 경우를 대비해 48시간 이내에 모든 서류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내 손으로 키운 딸,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 그 아이에게 나는 그저 돈 가방이었다. 돈 때문에
2억 원과 아파트 때문에 내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울면서도 결심했다. 딸에 대한 모든 사랑과 기대를 묻어야 했다. 나는 이제 민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생존자였다. 혜운이의 할머니였다. 민지는 내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의사의 소견서와 요양원 입소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임장의 서명을 받아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민지는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젖은 얼굴을 닦아냈다. 마음 다잡아야지. 내가 살아야 혜운이를 지킬 수 있다. 민지는 초조했다. 내가 땅콩을 먹고도 생각보다 빨리 쓰러지지 않자 그녀는 매일 밤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땅콩 섭취량을 은근히 2배로 늘리도록 압박했다. 엄마, 밤에 잠 안 올 때도 땅콩 드세요. 기운 차리게. 나는 밤마다 숨겨둔 녹음기를 틀어 민지와 사위의 대화를 녹음했다. 어머니가 이틀 안에 모든 것을 끝내줘야 한다고. 그들의 목소리는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다. 4번째 단계, 비밀 회복과 방역 준비. 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최 씨 부인의 조언대로 나는 비밀스러운 건강 회복 계획을 시작했다. 순자 씨, 땅콩은 이제 절대 먹지 말고 민지 눈을 피해 이걸 드세요. 최 씨 부인이 나에게 준 것은 호두와 아몬드였다. 땅콩 대신 호두를 드세요. 매일 저녁 28g 정도를 꼭 챙겨 드세요. 호두에는 오메가3이 많아요. 이게 오메가6이 만든 염증을 가라앉히고 알츠하이머를 68%나 줄여준대요. 나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민지가 준 땅콩 봉지는 내용물을 모두 버리고 침대 밑에 잘 숨겨둔 호두와 아몬드를 채워 넣었다. 민지가 혹시라도 땅콩 봉지가 비어있는지 확인할까봐 일부러 봉지 입구에 짭짤한 땅콩 냄새를 묻혀두었다. 호두를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혀가 얼얼하고 머리가 짓눌리는 듯했던 증상이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저녁 식사 메뉴가 또렷하게 생각났다. 최 씨 부인은 또 다른 처방을 내렸다. 아침에는 아몬드 28g을 드세요. 여기에는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순자 씨가 가스불을 끄지 못하는 게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신경 불안정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 줄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아몬드를 먹고 저녁에는 호두를 먹었다. 민지가 문 안을 올 때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허리를 굽히고 말을 더듬었다. 마치 회복이 아닌 더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엄마, 혹시 내가 전에 말했던 계약서 어디다 두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민지는 초조함에 서류의 행방을 은근히 떠보았다. 나는 일부러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계약서? 그게 뭔데? 나는 몰라. 배가 고프다. 민지야, 밥 좀 해다오. 민지는 실망했지만 내가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나는 조용히 회복하고 있었다. 민지가 준 약을 먹은 후에도 불안정했던 혈압을 측정했다. 땅콩을 먹었을 때는 160에 100mm HG까지 치솟았던 혈압이 호두와 아몬드를 섭취한 지 3주 만에 130에 85mm HG까지 내려왔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던 건망증 증상도 사라졌다. 뇌의 염증이 가라앉자 나는 다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증거를 모았다. 작은 노트에 내 혈압 변화와 민지가 땅콩을 준 날짜, 그리고 그녀가 사위와 나눈 모든 대화의 핵심 내용을 적어두었다. 내 딸의 배신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들을 모았다. 내일은 민지가 위임장에 서명을 받으러 오는 날이었다. 그녀의 계획대로라면 나는 오늘 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침대 밑에 숨겨둔 휴대폰의 녹음 파일과 땅콩 샘플,
내 목숨과 집, 혜운이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다. 순자 할머니는 70평생 시장에서 배운 강인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지러운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독을 알아채고 스스로 해독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생존자였다. 오후 5시, 민지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요양원 안내 책자와 위임장, 그리고 펜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지. 내가 요양원 좋은 곳 알아봤어. 공기도 맑고 친구들도 많대. 이것만 서명하면 돼. 민지는 서류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민지는 내 눈빛에서 생명력을 찾지 못하자 완전히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명할 기한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민지야, 나는 거의 속삭이듯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지가 손을 뻗어 위임장을 받아들려는 순간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나의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명료함과 강철 같은 의지가 되돌아왔다. 나는 서명 대신 침대 옆 협탁 밑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아니, 어머니가 드시는 걸 계속 줘야지. 며칠만 더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집은 우리 거야.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나는 그 녹음된 목소리 위에 나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4400mg의 오메가6 고맙다, 딸아. 네가 준 땅콩 내가 매일 먹었지.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침대 옆 협탁 밑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내가 덧붙인 말에 민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 일부러 굽혔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자 민지의 눈빛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침실 조명 스위치를 2번 깜빡였습니다. 미리 정해둔 신호였습니다.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최 씨 부인이 먼저 침실 문턱에 섰습니다. 그녀는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남자 2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경찰 소속의 형사들이었습니다. 민지의 충격은 그들이 내 여동생 혜운이의 이모 할머니 을 대동하고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신우이는 나를 향해서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지를 향해서는 차갑게 눈을 흘겼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사람들 당장 내보내요. 농담 그만하고 서명해요. 민지는 마지막까지 현실을 부인하며 위임장과 펜이 놓인 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다가와 민지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내 다리는 단단했고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완벽하게 연기했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 때문에 잃어버렸던 정신을 다시 찾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땅콩 봉지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민지가 나에게 두뇌에 좋다며 매일 2주먹씩 강요했던 그 짭짤한 구운 땅콩이었습니다. 이게 네가 나에게 준 독이었어. 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니 노인의 몸에 무엇이 독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 나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는 동안 나를 진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오메가6 지방산이 내 뇌쇠안간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전신 염증 마커를 58% 이상 높여서
내 인지 기능을 마비시켰지. 민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억울하다는 듯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때 초혜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증거물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땅콩 샘플과 함께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콩 샘플을 외부 기관에 보냈습니다. 이 땅콩에 엄청난 양의 오메가6이 순자 씨의 뇌신경을 마비시켰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순자 씨가 호두와 아몬드를 섭취하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마그네슘 80mg과 오메가3 ALA가 뇌신경을 안정시킨 덕분이죠. 네가 준 독에 대한 해독제 덕분에 순자 씨는 산 거야. 민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겨우 견과류의 종류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4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채 명세서와 2억 원 생명보험 계약서를 민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네가 원했던 건 이 집시가 4억 8천만 원과 내 생명보험금 2억 원이었어. 네가 원하는 날짜, 내가 죽었어야 했지. 내가 쓰러지면 요양원 위임장으로 집을 팔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 형사들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사위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엄마, 나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는 나를 이렇게 경찰에 넘길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효는 어디 간 거야? 어머니, 제발, 제발. 민지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내 다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민지의 손을 떼어내지도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수십 년간의 모성애를 끝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지켰다. 나는 평생 네가 춥지 않게 하려고 뼈 빠지게 일했어. 네가 한 일은 내 밥상 위에 독을 내밀고 내 목숨을 2억 원으로 계산한 거야. 나는 숨을 고르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내 딸 민지는 내게 구운 땅콩 봉지를 내밀던 날 이미 죽었다. 네가 효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네가 원하는 건 집과 돈이었지. 이제 그 돈과 집,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잃어봐야겠지. 형사들이 다가와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엄마, 저를 용서 못해요. 라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끌려나갔습니다.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소리가 복돼서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지는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제출한 증거물, 특히 독이 든 땅콩 샘플과 그녀가 사위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위는 도박 빚과 민지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내게 4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2억 원을 얻으려다 4천만 원의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사회적 단죄였습니다. 시누이와 동네 사람들은 민지와 사위를 폐륜아로 규정했고 온 가족은 그들을 영구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민지는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어떤 친척도 그녀를 면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과 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이제 71살. 나는 민지에게서 벗어난 후 내 삶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건강입니다. 땅콩 독에 시달릴 때 160에 100mm HG까지 치솟았던 혈압은
이제 120에 80mm H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던 건망증 증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앓던 오메가6 독성염증을 잡고 건강원 최 씨 부인의 조언대로 호두와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며 9년 동안 시달리던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산책로사 킬로미터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녀 혜운이의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혜운이는 이제 9살입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받은 나는 혜운이에게 세상의 배신이 아닌 강인함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최 씨 부인과 함께 노인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호두 학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매주 3번 동네 주민센터 강당에서 무료 강연을 엽니다. 이곳에서 나는 내 경험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땅콩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딸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호두와 아몬드가 저를 살렸죠. 잘못된 건강 상식 하나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호두의 오메가3 ALA가 알츠하이머를 68%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단순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준다는 것을 함께 알려줍니다. 지난 2년간 나는 300명이 넘는 동네 노인들에게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과 영양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민지에게 받은 4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으로 혜운이의 학자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돈은 나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라 혜운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절 때마다 수감된 민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는 용서나 지난 일에 대한 후회 대신 오로지 내 혈압이 얼마나 완벽하게 유지되는지, 호두 28g이 얼마나 많은 오메가3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는지에 대한 민지에게 보내는 잔인하고도 아이러니한 보고서입니다. 나는 지금 내 작은 집에 앉아 혜운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가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내 눈앞에 놓인 작은 접시에는 윤기 나는 호두 28g이 담겨 있습니다. 고소하고 평화로운 냄새가 납니다. 민지는 내 죽음을 통해 4억 5천만 원의 빚을 청산하고 2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은 결국 내 몸을 해독하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해독제가 된 셈입니다. 나는 71살의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70대의 혼란 속에서 집착하길 바랐지만 나는 71살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졌어야 했을 땅콩 독은 결국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